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입니다. 긴급한 속보입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일 날 미러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이 탈퇴합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자, 미국은 8월 2일 미러 중거리 핵 전략 조약 탈퇴를 앞두고 아시아 권역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부 지침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도 진성호 방송의 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자, 지금 핵 무력 증강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사정권에 있지 않는 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개의치 않는다. 남북한은 분쟁 중이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안보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폭발적인 발언을 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미국 합참이 지난 6월 작성한 지침입니다. 핵 운용 지침, 뉴클리어 오퍼레이션 지침에 따르면 전투 중 한정적인 핵무기 사용을 적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미국은 8월 2일 날 미러 중거리 핵 전략 조약에서 탈퇴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미국은 핵을 소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핵무기들을 연내로 아시아,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 전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합참은 해당 지침에서 미국과 동맹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절차와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요. 미국이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은 플랜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 INF 미러 중거리 핵 전략 조약 탈퇴를 한 뒤에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지역, 호주, 일본, 한국, 그리고 괌 같은 곳에 핵무기 작전 기지를 연내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핵탄두의 소형화를 진행해서 재래식 전력의 연장선상에서 핵 전력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재래식 무기와 달리 핵은 특별 취급되었는데 이제는 핵도 특별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와 같은 방침으로 핵무기도 전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핵탄두가 소형화되고 전진 배치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전술핵 재배치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도 버럭 오바마 행정부는 핵 역할 감소를 목표로 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핵탄두 소형화를 진행해 왔는데 이게 지침에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미국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이 빠르면 올 연말까지 일본, 호주,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 핵 군비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들이 대한민국 영공을 침해했을 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로는 다 준비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 간의 프론트라인에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 미국과 이 서방 세력과 중국, 러시아, 과거 공산주의 세력 간의 프론트라인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국제적 의미가 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때문에 조금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정부는 바로잡으려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 교도통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미 합참은 지난 6월 달에 핵 운용 지침을 통해서 이제는 소형 핵을 한반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는 알았을까 하는 것인데 알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동북아 안보 구도는 상당히 이제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쐈습니다.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괌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핵무기를 쓰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이렇게 해야만이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미국이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은 안심은 됩니다. 자, 많은 진단들이 나옵니다. 유사시 전술 핵무기를 탑재하고 육해공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를 제거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자, 최근에도 트럼프의 의중에 대한민국에 대한 전술핵 배치 생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미국 합참의 핵 운용 지침에 따르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볼튼이 한국을 왔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를 미국 대사관저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청와대 방문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물론 그 자리에서 볼튼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은 이미 액션으로서 문재인 행정부에 대한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너무 끼고 돕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고민할 게 아니라 따로 준비하겠다. 설령 대한민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더라도 일본에 핵 기지를 만들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 단계 거칩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렇게 핵 운용 지침을 바꿨다는 사실은 한반도의 공포의 균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핵도 없으면서 북한의 김정은의 선이 김정은은 훌륭하신 지도자니까 핵 도발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핵을 이고 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안보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우리도 맞싸울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 합참이 INF 폐기 후를 대비해서 현재 개발 중인 중거리 핵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한다면 적당한 군사기지는 어디일까요? 지금 일본의 언론들은 괌, 일본, 호주 정도를 거론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중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본 교토통신과 동경신문의 보도대로라면 연내에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기지 중에 핵 전진기지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그 검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군사기지 이제 미국이 만들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결코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결국은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지 핵 포기는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비핵화 의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미국은 나름대로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없이 이런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토통신이 방금 보도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미국 합참 내부 지침, 핵 운용 지침에서 전투 중 한정적인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아시아 태평양권역에 미국이 만들고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대체할 군사기지를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호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한국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일본에 핵미사일 기지가 생긴다면 김정은도 얼벌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